노상선 PPT 발표 시작하겠습니다. 제가 만든 것은 노트북 도난 방지 프로그램으로 우선 이렇게 목차 이렇게 있습니다. 배경 및 필요성에 대해서 적었고, 그 다음에 제작 환경, 그 다음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구성과 그 구성을 통해 어떻게 동작하는지,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아직 잡히지 않은 오류와 추후 추가할 점에 대해서 적었습니다. 우선 기술이란 양날의 검입니다. 그래서 만약에 원격 조작 프로그램을 예로 들면은 컴퓨터가 문제가 있을 때 자기가 할 줄 모르면 기술자를 통해서 자신의 문제점을 찾을 수 있지만, 만약에 이를 악용한다면 내 의도와 원치 않게 제 컴퓨터를 마음대로 조정하고 제 파일을 막 훔쳐간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선 이러한 기술들을 좋은 쪽으로 사용해서, 만약에 제 학교에 있는 컴퓨터나 제 노트북에 필요한 자료가 있을 경우에 거기까지 직접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제 방에서 접속을 해가지고 명령어를 통해 그 파일들을 가지고 쓴 프로그램을 우선 구상을 했었습니다. 근데 만들던 도중에 노트북 뭐 도난 이런 얘기를 들었고, 근데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 노트북은 솔직히 좀 아까워도 그 안에 있는 자료가 더 중요해가지고 그 자료라도 찾고 싶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.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 기술을 통해서 구현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도 해서 여기서 더 추가를 했습니다. 그렇게 해서 노트북에 만약에 인터넷이 연결이 되어 있다면은 지금 내 컴퓨터를 서버로 하고 그 컴퓨터를 클라이언트로 해가지고 그 제가 만약에 그 컴퓨터에 억지로 들어가려고 하면은 방화벽을 통해서 막히기 때문에 그 컴퓨터가 자체적으로 저한테 먼저 들어오려고 하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들어오는 데서는 그 방화벽이 구축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일종의 그 악성 코드로 리버스 쉘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저한테 접속을 해 가지고 파일 또는 정보를 저한테 전송을 한 후에 도둑을 잡기 위해서 도둑이 키보드 입력하는 키보드 값들을 다 저장하는 키보드 키로깅과, 그리고 그 사람이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일정 시간마다 화면을 캡처해서 저한테 보내고, 그리고 그 IP가 등록되어 있는 주소를 저한테 전송하는 프로그램을 우선 구축했습니다. 그리고 추후에는 만약에 캠이 달린 노트북인 경우에는 범인의 얼굴까지 전송을 하는 것을 계획으로 하였습니다. 지금 목적만 봐서는 매우 좋은 목적이지만, 하지만 이 기술들은 모두 다 악용을 할 수 있는 양날의 검 이런 것으로 나쁘게 사용하면 독약이지만 좋은 일에 사용하면 좋은 약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이런 프로그램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. 우선 그 다음 제작 환경으로는 파이참을 통해서 파이썬 이용해서 하였고, VMware를 통해 가지고 다른 컴퓨터 서버와 클라이언트를 양분해가지고 그냥 exe 파일이 파이썬이 깔리지 않아도 돌아가는지에 대한 확인하기 위해서 VMware를 통해서 아주 이제 막 간 OS를 통해서 실험을 하고, 그리고 또 외부에 있는 망에 접속하는지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서 제 방에 있는 컴퓨터를 제 자취방에 있는 컴퓨터를 서버로 지정하고 학교에 있는 컴퓨터를 또 클라이언트를 해가지고 외부에 있는 망에 대해서도 접속이 가능한지까지 확인해야 했습니다. 그리고 제 컴퓨터는 서버 환경은 이렇게 돼 있고, 클라이언트 환경은 그 지하 1층 에이스 스튜디오 있는 컴퓨터랑 VMware 이렇게 VMware는 제 컴퓨터로 설치를 해서 확인하였습니다. 그리고 구성은 서버는 그 메인이랑 메뉴, 어떤 걸 할지 메뉴, 그리고 클라이언트들이 들어오는 서버 소켓을 통해 가지고 파일을 주고받기 때문에 이렇게 서버 소켓과, 그리고 받아온 파일들을 정리하는 매니저 이런 걸 해가지고 서버 구성하고, 라이브러리는 타임이랑 스레드 관리, 그리고 소켓, OS, z파일 등을 우선 사용하였습니다. 그 클라이언트 구성은 우선 exe 파일을 만들 때 그냥 그 이름을 바꿔주기 귀찮아서 제가 그냥 윈도우 디펜더라고 이름을 지은 건데, 윈도우 디펜더로 이름을 지은 이유는 저희가 작업 관리자 같은 거를 켜보게 되면은 이렇게 시작 프로세스에 딱 보면은 그냥 윈도우 디펜더라고 적혀 있으면은 누가 봐도 그냥 윈도우 디펜더인 줄 알고 의심을 잘 안 하기 때문에 가장 의심 사지 않는 그런 이름으로 정한 게 윈도우 디펜더입니다. 그리고 클라이언트는 자기가 서버에 접속하기 위해서 클라이언트 소켓을 만들어야 되고,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동시에 이 프로그램이 시작 프로그램으로 등록되어서 계속 실행될 수 있게 따로 이 파일을 복사해 놓고, 그리고 레지스터리에 프로그램을 추가할 수 있게 만드는 이런 웨이크업이라고 그냥 이름 지었고, 그 다음 캡처, 그 다음에 또 파일을 저장하고 매니지먼트하는 파일 매니저, 그 다음에
저희 서버에서는 여러 개의 클라이언트를 관리하기 때문에 클라이언트 이름들이 다 똑같으면 어떤 건지 구별하기 힘들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건지에 대한 식별 가능한 고유 아이디를 그 날짜와 시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생성하는 아이디와 그리고 키보드 입력 값을 저장하는 키로거 그리고 키보드 입력된 문자나 펑션들이 이게 다 영어로 되어 있거나 오류가 뜨게 되는데 이거를 다 한글로 변환해주고 펑션 키는 펑션 키다라고 알려주는 이렇게 변환하는 거 그리고 지금 프로그램이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만약 카카오톡이면은 카카오톡을 실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현재 지금 메인으로 사용하고 있는 프로세스를 윈 매니저 이거를 통해 가지고 하였습니다. 그래서 라이브러리는 아까 시간 필요하고 소켓 그리고 파일 압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압축 프로그램 라이브러리 그 다음에 인터넷 접속해서 제이슨 파일을 받아와가지고 IP 위치 확인하는 것에서 사용하는 거고 그 다음 레지스트리 그 다음 PI는 이거 캡처 그리고 스레드 OS 그리고 서프로세스는 서버에서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게 CMD를 실행해서 명령어를 실행하는 거 하기 때문에 서프로세스 라이브를 통해서 했고 제이슨 그리고 컴퓨터 유저 이름 받아와서 파일을 만들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. 그리고 이거는 키보드 후킹 할 때 사용하는 라이브러리입니다. 그래서 우선 서버를 실행하면 서버 소켓을 만들고 클라이언트가 접속하기 기다리는데 만약 클라이언트가 접속하게 되면은 접속을 하였다는 고유 아이디를 보여주게 됩니다. 그래서 만약에 클라이언트가 이 시간에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은 사실 약간 뒤초가 다르긴 한데 어쨌든 20년도 12월 17일 9시 21분 29초에 실행했으면은 이렇게 자신의 시간을 해서 이 시간이 겹칠 확률이 매우 낮기 때문에 이렇게 초 단위까지 해가지고 자기의 고유 아이디를 만들어서 서버에 접속을 하게 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메뉴를 통해서 실행 가능한 기능을 보여주게 되는데 이렇게 1번은 지금 접속해 있는 멤버 누구누구 접속해 있는지 컴퓨터를 키면 자동으로 실행이 되기 때문에 키는 순간 접속을 하게 됩니다. 그 다음 접속을 해서 대기를 하게 됩니다.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까 말한 그 키보드로 입력한 값들과 그 일정 시간마다 캡처를 하게 되는데 그 캡처한 파일들을 모든 컴퓨터에서 다 받아오게 됩니다. 이거 역시 스레드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 일을 기다리지 않고 동시에 다수의 파일들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. 그 다음에 이건 1대1 명령어로 다수에게 명령어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 1대1 CMD를 통해 가지고 어떤 파일이 있고 어떤 파일을 복사해 오고 이런 CMD 기능을 지원할 수 있게 이렇게 퍼스널 오더 이렇게 해놨습니다. 그 다음에 아까 시간으로 되어 있던 이름을 계속 이렇게 관찰을 하다 보면은 뭐 로그인을 한다거나 아니면 카카오톡을 본다거나 이렇게 캡처나 키보드를 통해 가지고 누구인지 특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름을 바꿀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. 그리고 이거 클라이언트 컴퓨터를 꺼버리거나 할 수 있는 이렇게 셧다운 이런 것도 사실 CMD 명령을 통해서 셧다운을 전송할 수 있지만 이거 그냥 귀찮기 때문에 한 번에 이렇게 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서버를 종료하는 것을 넣어놨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1번을 선택하면은 현재 접속 중인 게 이렇게 딱 보이게 되고 2번을 하게 되면은 키로그 파일이랑 캡처 파일을 가져오라고 해서 이렇게 다 다운을 받게 되면은 이런 명령어를 띄우게 됩니다. 그래가지고 이 바보라는 제가 미리 설정해놓은 폴더에 이렇게 이름을 적게 되고 그 다음에 파일 이름을 하게 되는데 이름은 제가 미리 바꿔놔서 이렇게 파일 이름을 가져오게 되고 현재 핸들 이거 독스 워드 이거죠. 워드 이거에 입력 값을 이렇게 F가 있으면 펑션 키로 컨트롤 C 이렇게 하고 백스페이스 그렇게 하게 됩니다. 그 다음에 CMD 명령어를 이렇게 통해서 3번 아까 CMD 명령어였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어떤 사람한테 명령을 할 거냐 정하게 되고 그래서 0번을 고르고 이렇게 여기 보이는 이렇게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. 1, 2, 3, 4, 5번. 그래서 1, 2번을 통해서 각자 또 받아올 수도 있고 3번을 통해서 여기 위치 IP가 등록되어 있는 사업자 위치를 할 수 있는데 저희 여기 IP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. IP 나와버렸네. 그 다음에 4번으로는 커맨드를 입력할 수 있는데 여기 제 컴퓨터 이렇게 change 디렉토리 해가지고 데스크탑에 있는 DI를 통해서 파일 목록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제가 만들어 놓은 폴더가 있습니다. 파일들이랑 폴더를 볼 수 있습니다. 그래가지고 만약에 제가 원하는 파일들을 복사해가지고 다른 폴더로 이동하게 돼서 아까 그 사진 폴더로 이동하게 되면은 그 사진 폴더를 받아올 때 어차피 이거 바이트 단위로 읽어서 받아오기 때문에 그 파일도 똑같이 받아오게 됩니다. 그 다음에 아까 4번은 이름 변경하는 거였는데 이렇게 이름 변경을 선택하면은 어떤 얘 이름을 변경할 건지 이렇게 보여주고 선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름을 변경할 거 마이 홈으로 변경하면은 이렇게 자신이
클라이언트에서 이름을 바꾼 후에 이름을 한번 바꿨으니까 재접속을 하게 됩니다. 이게 재접속을 해야 되는 이유가 그 아까 위에서 이런 거 이름 보여줄 때 이런 것들을 다 초기화시키기 위해서 그 소켓 이런 거 선택할 때 이름이 안 바뀌어 있으면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한번 재접속을 하게 됩니다. 그리고 이거 이름을 소문자로 썼음에도 대문자로 나오는 이유가 아스키 코드에서 소문자는 이게 100단위까지 올라가는데 대문자는 모두 다 소문자이기 때문에 대문자는 모두 다 10의 자리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다 대문자로 치환해서 바꿔주게 하였습니다. 그래야지 읽어드릴 때 두 숫자 두 개씩 끊어가지고 읽어들어야지 오류가 안 나기 때문에 세 글자가 중간에 섞여 있으면은 이 두 글자 세 글자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다 대문자로 바꿨습니다. 그 다음에 마지막에 셧다운 명령어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그냥 얼러트 셧다운이랑 알림 없이 셧다운 이게 있는데 알림 있는 셧다운은 저희가 그냥 CMD 창에 셧다운 뭐 마이너스 ST 이거 하면은 나오듯이 시간을 입력해주면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. 근데 만약에 알람 없는 셧다운 하게 되면 그냥 바로 종료하는 명령어이기 때문에 이런 거 뜨지 않고 그냥 바로 종료하게 됩니다. 시간이 경과할 때. 그 다음 클라이언트인데 클라이언트는 파일을 실행함과 동시에 컴퓨터가 시작할 때마다 자동으로 실행될 수 있게 파일을 삭제하더라도 그 원본 파일을 삭제하더라도 백업 파일을 딴 곳에 숨겨놓습니다. 그 다음에 그 파일을 윈도우 레지스트리에 등록을 하여 가지고 앞으로 컴퓨터가 실행될 때마다 자동으로 실행될 수 있는 이 시작 프로그램 목록에 여기 올리게 됩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서버에 연결을 시도하게 되는데 이때 동시에 아까 말했듯이 스레드를 이용해 가지고 이때부터 모든 파일과 폴더들은 사용자가 알아차릴 수 없게 아스키 코드를 통해 가지고 폴더 이름을 숫자로 변경해 놓습니다. 그리고 그런 사용자 몰래 폴더 사진이 들어갈 폴더, 텍스트가 들어갈 폴더 이런 것을 다 따로따로 저장해 놔가지고 이렇게 서버에 연결을 시도합니다. 그리고 서버와 연결함과 동시에 스레드를 통해 가지고 입력값과 연결이 안 되더라도 입력값과 키보드 입력값과 캡처를 자동으로 진행합니다. 서버에 연결이 되지 않더라도 미리 저장해 놨다가 서버에서 원하면 보내줄 수 있게 스레드를 통해서 계속 실행이 되는 순간부터 저장을 하게 됩니다. 그리고 캡처 파일이 쌓일수록 용량이 커지게 되는데 아까 압축 라이브러리를 사용한 이유가 이게 파일이 전송이 여러 개 동시에 되는 게 아니라 한 개 전송되고 한 개 전송되고 하기 때문에 이게 전송을 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릴 뿐더러 그리고 용량도 커지기 때문에 압축을 통해 가지고 한 개로 만든 후 파일을 삭제해 버립니다. 압축 파일만 두고 사진 파일들은. 그 다음에 서버가 연결되면은 자신의 아이디 아까 이런 아이디나 아니면 이름 바꿨다면은 이름을 바꾼 아이디를 전송해 가지고 자신이 접속했다고 알려주게 됩니다. 그리고 서버에서 만약에 명령이 오면은 뭐 cmd 명령어가 올 경우 cmd 명령을 실행해서 결과값을 보내주고 키보드 뭐 캡처 파일을 달라면은 그걸 보내주게 됩니다. 그래서 오류 및 개선점으로는 우선 py 파일을 .py로 되어 있는 파이썬 파일을 exe 실행 파일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인터넷에 접속도 하고 폴더도 만들고 cmd 명령어를 입력하기 때문에 그 윈도우 자체적으로 깔려있는 디펜더에서 당연히 바이러스로 인식하는 것이 문제점이어서 이걸 해결 방법으로 검색을 해봤는데 그 안에 있는 코드들 다 인코드 한 다음에 인코드를 풀어주는 코드를 또 입력하고 그 코드들을 코드가 아닌 그 문자열로 인식하게 해가지고 이거 피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까지는 아직 못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만약에 exe 파일은 사람들이 의심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잘 실행을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저번에 배웠던 스테가노그래피 같은 경우처럼 사진 파일, 문서 파일들과 같이 위장을 해서 실행을 하면은 사진 파일이 나오고 뒤에서 몰래 실행을 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구상하려고 했는데 이게 또 약간 녹록치 않아가지고 설정해 놓은 만약에 사진 파일과 ex 파일이 동시에 실행되는 것까지는 구현을 했지만 파일 확장자를 숨기는 것을 아직 못했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그 파일 확장자 숨기기 옵션이 켜져 있으면은 사진.jpg로 해서 클릭을 하면은 사진도 나오고 프로그램도 되지만 만약에 옵션을 이걸 꺼버릴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확장자가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의심을 살 만한 그런 파일입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파이 인스톨러를 통해 가지고 exe로 바꾼 후 실행을 하면은 이게 모든 실행이 다 되지만 아까 CMD는 돌아가지 않습니다. 이런 것을 하는 이유는 커맨드 창이 보이면은 그 실행하고 있는 만약 훔쳐간 사람이 CMD 창 왜 켜지지? 이거 뭐 돌아가고 있는 거지?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CMD 창을 숨겨서
백그라운드에서 돌아가게 해야 되는데 그 exe 파일이기 때문에 cmd 커맨드를 처음에 실행 못하는 줄 알았는데 파이참에서는 돌아갔지만 ex 파일로는 안 돌아가길래 exe 파일이어서 안 돌아가는 줄 알고 근데 그래도 또 궁금해가지고 커맨드 창을 이렇게 제거하는 옵션을 끄면은 커맨드 창이 보이는 상태에서 실행해 보면은 또 ex 파일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게 그 파이 인스톨러 이거 여기서 하이드 커맨드 창 숨기는 옵션이 이게 변환하는 과정에서 문제라고 생각돼서 이거 아직도 못 고쳤습니다, 이거는. 그래서 추후 추가할 점으로는 노트북과 같이 카메라 기능이 있는 기기일 경우 카메라를 통해 그 이용자의 모습이 찍혀 누가 내 걸 이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놈이 도둑인지를 특정할 수 있어가지고 더 빨리 노트북을 찾고 누가 내 거를 사용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한번 우선 어떻게 돌아가나 보여드리면은 우선 서버를 여기서 켜놓고 이렇게 팀뷰어로 여기가 그 학교 컴퓨터인데 우선 이거가 CMD 창이 보이는 거입니다. 우선 아까 제가 몇 번 실행해놔가지고 시작 프로그램에서 여기 이거를 우선 삭제를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시작 프로그램이 여기 윈도우 디펜더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거를 우선 삭제를 하고 이렇게 실행을 시켜보면은 우선 이 아직 없음이라고 뜨는 게 그 윈도우 레지스트리에 등록이 안 돼 있어가지고 레지스트리를 등록하는 과정이고 여기서도 이 폴더들에 이렇게 폴더를 만들게 됩니다. 이 폴더가 사진도 넣고 그 txt 파일도 넣고 다 따로따로 있고 자기 아이디 저장하는 것까지 다 따로따로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. 네, 이렇게 폴더가 생기는 거 보이죠? 그 다음에 이렇게 클라이언트 스타트라고 나오면은 그리고 여기 아까 윈도우 여기 지금 이름이 제대로 안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은 다시 이렇게 등록된 게 보입니다. 이게 여기 보시면 뭐 어디지? 커런트 버전 뭐 이런 데 보면은 시작하는 데가 위치가 있는데 제가 다 등록해 놓은 거거든요. 그리고 여기 디펜더에 사실 지금 다 안 돌아갔는데 프로그램이 어쨌든 이렇게 하고 저희 서버 컴퓨터 제 컴퓨터에서 여기 보시면은 이게 들어왔다는 게 보입니다. 새로운 지금 시간 이렇게 날짜 23시 13분 좀 1분 전에 그래가지고 아까 1번을 누르면 누가 들어왔는지 보이고 여기 아까 바보 폴더에 이렇게 새로운 이름이 들어온 게 보입니다. 새로운 클라이언트가. 그래서 이름별로 이렇게 다 할 수 있고 그래서 여기서 2번 누르면은 파일을 가져오게 되는데 이렇게 제가 뭘 입력했는지 이렇게 다 보이게 시간이랑 검색 그리고 이렇게 어디서 무슨 뭘 입력했는지 다 보이게 됩니다. 그리고 사진은 바로 보내지 않는 이유가 아까 말했듯이 사진이 일정 모이면은 그 압축 파일만 보내기 때문에 그 압축 파일 보내는 시간이 20분마다기 때문에 그 압축 파일을 보내게 되면은 압축 파일 이 압축 파일을 지금 아직 폴더가 생성 안 됐는데 네, 이렇게 지금 ASCII 코드 값으로 시간이 바뀌어서 그리고 로그라는 파일로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. 그리고 확대를 해보면은 캡처한 게 보이시죠? 그래서 캡처한 게 모이게 되면은 새로운 폴더를 만들고 압축 파일로 만들어서 그 압축 파일만 전송을 하게 됩니다. 그렇게 되면은 이 폴더에 사진에 이 집이라는 폴더에 들어오고 이 집이라는 폴더에 사진이 있으면은 자동으로 여기 또 자기가 지금 오늘 날짜를 해가지고 오늘 날짜에 맞는 시간별로 이렇게 날짜별로 폴더를 또 분류해주게 됩니다. 지금 아직 폴더가 안 왔는데 그래가지고
이렇게 다 구현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름 바꾸는 것도 이렇게 이것도 해보면은 지금 시간을 알려주게 되는 개인적 그 CMD 오더랑 그 다음에 CR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다 보여주게 됩니다. 아까 말했듯이 이 커맨드 창이 보이는 화면 환경에선 되는데 보이지 않는 옵션을 줘서 이게 백그라운드에서 돌아가게 하면은 이 작업을 수행을 하지 않습니다. EXE라서 안 되는 게 아니라 단지 그 CMD 창을 보이지 않는 옵션 그거 하나 때문에 안 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X를 누르면 메뉴로 돌아오게 되고 이름을 바꿔서 0번 이름 바꾸고 베이스로 바꾸면은 잠시 후에 자기가 다시 이름을 바꾼 후에 재접속을 하게 됩니다. 이미 에이스라는 폴더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안 되게 해놨거든요. 그래가지고 이름 바꾸면 이거 숫자를 선택해야 되는데 이렇게 입력해서 안 되는 거고 다시 하고 0 하고 베이스 2 하게 되면 이렇게 또 프로세스가 지금 실행 중이어가지고 이게 켜져 있기 때문에 켜져 있는 동안에는 프로세스가 동시에 접근해서 이름 못 바꾸는 거 아시죠? 그래서 맨날 다시 시도하기 이거 끄고 하면은 다시 되는 걸로 이렇게 되면은 사실 작업 관리자를 통해 가지고 여기 익스플로러가 있을 텐데 이거를 사실 껐다가 켜주면은 작동하게 됩니다. 아마도. 왜 안 되지? 모르겠다. 지금 안 되고 어쨌든 이렇게 되는데 이게 아마 여기서 켜져 있어서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것들이 한 번만 더 해볼까? 이미 폴더 여기서는 바꿨는데 반대편에서 프로세서 실행 중이어서 안 바뀌어가지고 어쨌든 안 되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다수의 프로세스를 관리하고 폴더를 가져오고 사진과 키보드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 만들었습니다. 이상입니다.